그러면 다음으로 라니님 생기부로 넘어올까요? 아니 3년 개근 저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말이 됩니까? 저는 1년도 개근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초등학생 때부터 한 번도 없어요. 개근은 기본 아니에요? 네? 와. 전 조퇴가 많았어서. 아니 보통은 이제 개근을 하더라도 3학년 때는 이제 좀 외부로 맞아요. 네. 코로나 때 애들이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전 코로나 때도 신청을 하면 학교에 남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에 무조건 남았어요. 제가 약간 학교를 좀 좋아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를 좋아하고 막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집보다 학교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근을 했답니다. 네, 저는 여기 남의 생기부 보면서 원격 수업 60일 이거 적혀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군대 있을 때인데 또 신기했던 게 장래희망 적는 칸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제 생기부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은 뭔지 막 이런 것도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뭔가 막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고. 분야는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관심 분야 정도? 네, 아직 유지되고 있나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과가 거의 이 생기부 하나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쪽으로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도 하려고 했고, 근데 사실 와보니까 이게 내 길이 맞나? 가끔씩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학년 때는 경영, 그리고 2학년 때는 예술 및 경영 분야, 그리고 3학년 때는 UX, UI 디자인 쪽으로 이제 진로를 희망한다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서사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게 사실 1학년 경영에서 3학년 UX, UI 디자인으로 넘어가면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중간에 예술 및 경영 분야를 끼워 넣음으로써 약간 벤 다이어그램, 교집합을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단계별로 샤샤샥. 그래서 딱 오늘 이제 처음 만나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똑똑하다. 장난 아니다. 감탄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쩌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게 1학년 때는 사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도 못 정한 상태니까 경영은 사실 어떤 분야든 필요한 덕목이고 또 연관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경영 쪽으로 많이 써놓자 했고, 근데 2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던 건 저도 약간 루겸님처럼 미술이 너무 좋아서 예술 쪽으로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입시 미술을 할 수도 없고 예술과 관련된 과를 가고 싶었는데 예술과 경영에 관심이 있다라고 써둔 다음에 대학 찾아보면서 UX, UI 쪽으로 굳혀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좀 예리했어요. 살짝 뜨끔했답니다. 그 특기사항에 진로 변경으로 전출 이건 뭐예요? 전학을 갔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바로 갔더라고요. 제가 사실 중3 때 지원한 학교는 다른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특목고를 떨어지고 어떤 여고를 가게 되는데 13지망이었어요, 무려. 13지망까지 있어요? 원서를 그렇게 많이 써요? 거의 끝이었을 거예요. 아마 14지망까지 있었는데 심지어 저는 중3 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당연히 될 줄 알고 대충 썼어요. 준비도 했을 지망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 학교가 뭔가 붐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많이 썼는데 저보다 성적 낮은 친구들이 막 잔뜩 붙은 거예요. 와, 너무 억울해. 억울해. 그게 학교에서 확인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진 거 알고 선생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같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라니야 너가 너무 열심히 한 걸 아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 하면서 계속 다시 새로 고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고에 가서 처음에는 나를 떨어뜨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들부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언니가 이 외고를 나왔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그럼 거기 뭐 자리 났는지 한번 보고 편입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편입이 있구나.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모집 중인 거예요. 운명이었네. 한번 써봐? 이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갑자기 준비를 해서 막 면접 보고 또 갑자기 덜컥 합격이 돼서 한 학기 끝나고 바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진짜 운명이었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도중에 전학을 가는 게 가서 배우는 것도 좋은 점이 많았겠지만 적응하는데 힘들거나 준비하는데 힘든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언니한테 약간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게 언니가 다녔던 학교니까 언니가 다닐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엄마 손잡고 이제 따라갔었어요. 근데 학교가 막 의리하고 좋으니까 막 나도 나중에 올까? 이렇게 하다가 지원할 때도
고민을 했거든요. 언니가 나온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을 갈 것인가 했었는데 언니가 그래도 선배니까 이미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고 선생님들마다 팁도 주고 좋다. 우와. 그리고 갔을 때 친구들도 저는 제 성격이 원래 외향적이어서 그런지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또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좀 도와주는 문화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숙하셨나요? 네, 맞아요. 필수적으로 기숙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집에 가고 일요일에 들어오는. 교사로서 굉장히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생기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요? 일단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하신 걸 보고 저는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시다고 생각했고 모든 칸에 온유한 성품과 배려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끄러워. 점점 민망해지는 것 같은데. 공개 칭찬. 고등학교 시기가 나 스스로를 챙기기도 굉장히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을 응원하고 웃게 만들기 위해서 짧은 영상이나 그림 편지를 만들기도 했다고 그러니까요. 써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위인전 같아요. 너무 선한 사람이야. 정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우기도 했거든요. 저는 워낙에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고 반장도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쭉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늘 하는 하다 보니 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하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도 약간 즐겼죠. 근데 또 반장을 하면 또 책임감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 일이 아무리 바빠도 반을 위한 일을 먼저 해놓고 한다든지 애들이 다 지쳐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는 속이 터졌죠. 야, 너 공부하기 더 바쁜데 뭐 하는 거야? 어머님들은 당연히 그러죠. 그쵸. 대학이 눈앞에 있는데 너 지금 이러다가 막 대학도 못 가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친구들이 먼저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지만 굉장히 사람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라니님은. 정말요? 그래서 그런지 3년 내내 예절상이랑 모범 표창상이 3년 내내 거기다가 마지막에 개근상까지 진짜 완전 애니 주인공 같잖아요. 애니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알죠? 양아치 애니 주인공이 좋아하는 반장 모범생 1등하는 여자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회장 많이 하시면 스무살롱 회장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커트. 네. 알겠습니다. 또 수학 관련 상이 되게 많아요. 교과 우수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수학 1등급을 받았다는 증거죠. 수학을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수학 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학을 오기 전 여고에서는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다. 아니야. 수학의 신. 수학의 정석. 좋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한다기보다 수학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학 공부를 다른 과목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제가 막 한국사 암기해야 되는데 수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사 등급이 좀 낮고 그랬는데요. 근데 수학이 1학년 때까지가 제 전성기고 조금씩 떨어졌다. 그리고 외고 갔을 때는 외고 친구들이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언어적으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비교적 제가 수학을 잘하는 축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이득도 누렸던. 또 잘하게 되면 또 흥미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괜히 이 타이틀을 놓치기가 싫은? 맞아요. 그럼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술이지만 학업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 영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영어 관련 수업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영어 회화 수업, 심화 영어 수업, 무슨 영어 이러면서 명칭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시수도 되게 높았는데 영어 할 때는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영어 지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냥 배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용이 재밌다. 네.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보다 그냥 영어로 어떤 것을 알아가는? 지식을 채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저희 수업들이 미국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뭐 뉴스나 이런 거를 소재로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은? 부럽다. 저 영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어릴 때 그 윤선생 영어로 했는데 그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침마다 전화 오시는데 그때마다 도망가고 아침에 밥 먹을 쯤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럼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엄마 나 화장실에 있다고 해줘 뭐 못 받는다고 해줘 하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영어에 대한 그 인상이 안 좋게 남아서 어릴 적 트라우마. 네. 진짜. 그래서 영어 저는 지금도 너무 걱정이 많은데
부럽네요. 한결님 영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제 생기부를 이번에 못 보셔서 그런데 맞아요. 한결님 것만 못 네, 봤어요. 저는 아쉽네요. 지난번에 해가지고 영포자였습니다. 영포자. 와. 진짜로 저는 영어 포기하고 나머지로 최저 맞추자 약간 그런 입시 전략을 갖고 영어를 있을 포기했다고요? 정도로 나머지를 진짜 잘하셨나 보네요. 그때는 영어가 상대평가였어요. 그런 시절이? 아, 그때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때는 국어랑 비중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은 절평이라 뭐 90점만 넘기면 된다. 맞아요. 약간 이런 기조인데 그때는 1등급 맞으려면 국어만큼 좀 치열하게 했어야 되는 거였어서 이건 못하겠다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생기부에서 세대가 나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입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사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하게 된 이유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최저 너무해. 갈 뻔했던 대학교를 1년 뒤에 간 거죠. 그래도 간 게 어디예요? 네. 그럼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에 시험 기간임에도 친구들의 질문 공세에 항상 웃으면서 성심껏 대답해 주었다 막 이런 이야기 있는데 혹시 라니님도 시험 끝나면 라니님한테 막 답을 물어보러 친구들이 몰리고 막 그랬나요? 그런 친구들 한 명씩 꼭 있었어요. 네. 이게 아마 여고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신 멘트일 거거든요. 그때는 반에서 이제 뭐 제일 잘하는 애들이 와서 막 이거 다 뭐야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선뜻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네.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몰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전학을 가고 나서는 약간 서로 예의상 안 물어보고 답을 맞추는 일이 잘 없었어가지고 맞추면 오히려 약간 욕하는 분위기가 돼서 진짜요? 눈치 없이 막 저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이게 흐트린다 분위기? 네, 왜냐면 못 본 친구도 있고 잘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잘 본 친구들이 그걸 티내면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주니까 무언의 약속이 있었네요. 약간 그런. 네, 역시 외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진로 시간에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을 만들고 고등학교 생활 중 해보고 싶은 활동을 버킷리스트로 작성해서 자신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제가 뭐 편집 툴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능력을 대학생이 되고 나서 기른다고 했을 때 바로 뭔가를 창작해낼 수 있게 이론적인 거를 좀 많이 알아두면 어떨까 싶어서 좀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고등학생 때 하기 힘든 생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철이 빨리 들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시죠. 저는 아까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고 했잖아요. 네. 공부 말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반장 일도 좋아하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어서 성적이 좀 비교적 좋지 않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추억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틀렸어. 엄마 미안해. 분명 정말 좋은 추억들과 좋은 시간들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네. 그래도 좋은 딸로 그래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옛날에 학부모 상담 시간 있잖아요. 그때 어떤 담임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도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 라니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도 제 딸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최고의 칭찬. 하셨답니다. 정답지잖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가든님 생기부로 넘어가 볼까요?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자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자. 오, 욕심쟁이였네요. 사냥꾼이었네, 사냥꾼. 사냥꾼의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예고 입시를 붙었었어요. 어떤 쪽으로?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연기 쪽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붙었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만큼 내신 성적을 따야 되고 예고에 간 친구들만큼 실기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에너지를 분배해서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각오와 다짐을 가득 안고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Q&A라고 3년 동안 쓸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Q&A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썼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1월 1일 날에 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로 첫 문장이 시작했던 기억이 영화 나요.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일반고를 갔지만 진로에 대한 마음은 굽히지 않으셨던 거네요? 부모님께서 너가 일정 등급을 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테니 둘 다 해라.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내내 반대하셨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응원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 수상 내역 중에 이것저것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맨 마지막에 3학년 특별상을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대학교를 너무 잘 가서 하나 줬나? 우리 학교를 알린 상. 네,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수상 연월이 졸업하면서 준 거여서 맞아요. 네, 특별상이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역시 한결님 정말 세심하게 봐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였다 보니까 예술 분야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많이들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 붙게 되어서 특별하다라고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게 이때 딱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대면으로 못 받고 나중에 담임 선생님 통해서 원래 전교생 앞에서 이제 강당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쉬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멋있네요. 또 수상 내역 살펴보다 보니까 중국어 관련해서 수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공부나 유학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부모님 일이 중국으로 좀 파견을 나가는 일이 있어서 부모님은 중국에서 대학원을 다니시고 저는 중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3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이었구나. 어쩐지. 네. 저는 중국어과인데 네. 중포자였거든요. 나보다 더 막강한 실력자가 오셨는데 혹시 두 분 뭐 나중에 중국어로 대화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중포자라니까요. 니짜오 션머밍즈 저도 압니다. 오! 잘하시네요. 제2외국어가 중국어셨나요? 네, 저는 근데 한 학기 배워서 이거밖에 몰라요. 기억하고 계신 게 대단합니다. 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요? 그리고 또 저 궁금했던 게 책을 진짜 많이 읽으셨나 보다.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면 항상 있었다. 뭐 다독왕 막 이런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책 읽는 거를 막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국제학교가 아니라 한 1000명 정도 되는 중국인들 사이에 혼자 한국인으로 이제 현지 학교를 재학했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친구들도 너무 착하고 많이 도움을 줘서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편에는 마음속에 항상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그때는 Y책, 만화책이 엄청 저희 집 서재에 빼곡하게 있었는데 또 부모님이 닌텐도 이런 것 항상 제안하시고 저는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진짜요? 언제까지 없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첫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전에는 그럼 아예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너무 불편했겠다. 네. 네. 그 넓은 중국에서 길이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흥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책이어서 그 습관이 계속 오래오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외로움을 책으로 달래는 건 진짜 너무 멋있네요. 가드님 정말 멋진 게 배우의 끼가 그냥 생기부에서 딱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밴드부나 치어리딩 동아리를 하셨더라고요. 치어리딩 동아리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고등학생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썰 같은 거 한번 풀어주시나요?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가 새로 생긴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1기 졸업생인데 다양한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선생님들도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당시 의욕이 넘치시는 선생님이셔서 저희 학교에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끼가 정말
정말 많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런 친구들을 보고 이제 치어리딩 동아리를 만들어주시고 저는 경험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주의라서 굉장히 호기심도 들고 선생님께서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셔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하면서 와, 치어리더들 정말 대단하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죠. 네. 팔 올릴 때 각도 같은 것도 다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리프팅 막 누군가 들어 올리고 본격적으로 하셨구나. 바닥에 무릎을 막 슬라이딩하고 치어리딩 하기 1시간 전에 밥을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약간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하면.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스포츠다. 정말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 말이 너무 가드님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3학년 진로활동 칸에 보면 연극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갈망이 있는 학생으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말이 이렇게 생기부에 나오니까 갈망이래 갈망.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청춘물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 너무 멋있어요. 항상 좀 갈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 이제 학교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런 추억들이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근데 저는 항상 학교 끝나고 야자 끝나면 연습실에 가서 연습하고 집에 오고 이 루틴이 항상 반복이 됐었어서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진짜 순둥한 얼굴로 도끼 가득한 말을 하니까 와 이게 반전 매력 같기도 하고 너무 놀라워요. 사람이 멋져. 감사합니다. 선도부 하셨잖아요. 네. 무섭게 하셨나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굉장히 좀 원리원칙주의자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굉장히 꽉 막혔다는 생각도 스스로 하긴 하는데 저는 친하든 안 친하든 선배든 후배든 가리지 않고 다 잡았습니다. 멋있다. 이러면 내가 뭐가 돼?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딱 주어지면 그 책임감이 모든 시야를 하나로 관통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드님 출결을 보면 1, 2학년 때는 되게 학교를 잘 나가시다가 3학년 때 미인정 결속 조퇴가 막 나와요. 그래서 혹시 막 늦바람이 든 건가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늦바람? 좀 질풍노도의 시기긴 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3 때는 제 진로는 이미 확실했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확실해지니까 제가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깝죠. 네, 저는 지금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서 한 번은 선생님 몰래 선도부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월담이라든지. 저는 없는데요. 저도 없는데요. 저도 근데 선택 과목 있잖아요. 수능 때 전 생윤윤사를 골랐는데 3학년 때 법과정치 수업을 하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몰래 그냥 다른 거 공부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선생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시고 그런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막 방황 이건 아니고 그냥 네.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뭔가 눈이 한눈에 팔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거랑 이어지는 부분 같은데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보면 엄청 밝고 인사성 발음이 3년 내내 이렇게 강조가 돼요. 그러다가 3학년 때 막 선생님이 되게 아껴주셨다 하셨잖아요. 애틋하게. 3학년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딱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 가르치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줌. 저는 이런 생기부를 처음 봤어요. 선생님으로서 이 제자를 어떻게 바라봤을지 평범한 제자 그 이상의 의미로 바라봐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가드님 맨 처음에 단톡에 저희 초대됐잖아요. 단톡에서도 막 우와, 헉, 막 약간 이런 감탄사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MVP인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다들 같이 좀 어색함과 낯설음을 느끼고 있을 텐데 어쨌든 먼저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많이 돼본 적은 없지만 리더를 했을 때 이렇게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완전 정반대긴 해요. MBTI가. 반전. 진짜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ISTJ. 맞아요. 우와. 그러면 가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넘어갈까요? 저는 이 방송을 듣는 10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에서 삶의 수많은 역경을 대처하는 개인적인 능력이 엄청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그래서 뭔가 어린 나이에 가장 치열하고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많겠지만 전 고3 때 정말 후회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라면 너무 힘들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불안감도 있었고 스스로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돌아보면 다 내가 현재의 내가 있기 이전에 수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믿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따뜻한 말이네요.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네. 아니 모두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살롱 230회에서는 저희 고등학교 생기부를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만에 이렇게 생기부 읽으니까 되게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 되게 좋았는데요. 사실 생기부를 읽으면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내 고등학교 시절은 생기부에 적혀있는 것보다 적혀있지 않은 거에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많이 놀고 조금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일단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남의 생기부를 볼 일이 잘 없잖아요. 선생님이 아닌 이상. 근데 이렇게 멤버분들, 특히 새 멤버분들 생기부를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다른 팀보다 더 친해졌을 것 같은 기대감? 저도 그래요. 그쵸? 서로를 뭔가 잘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녹음이라 굉장히 떨렸는데 저희가 이거 눈을 맞추고 녹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되게 대화하는 느낌을 받아서 더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요즘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카르페 디엠. 네. 현재에 충실하라. 근데 현재에 충실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과거를 한 번씩 돌이켜보는 이런 고등학교 생기부를 한 번씩 보면서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과거의 나를 좀 반추해보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재만 보는 내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았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과거에서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멤버분들이랑 녹음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뭔가 즉흥적으로 대답해야 하니까 처음 녹음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약간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